수업란은 1번 배움 중심 수업의 관점에서 선생님의 수업의 흐름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점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의 관점에서 제 수업의 흐름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흐름은 크게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로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벼룩 시장을 이용한 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요와 수요량에 대해서 등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학습하게 한 점, 그리고 이것을 우리 배움 중심 수업을 관점에 따라서 같이 온라인 수업에 적용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랬더니 학생들은 평소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를 여러 차시에 나눠서 점진적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수업에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수업의 흐름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수업의 흐름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점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지점은 호동이가 온라인 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벼룩 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호동이는 아무래도 제가 저의 실수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녹화하지 않아서 호동이가 온라인 수업 대회를 나간다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호동이가 자신이 학습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기소침하였고 이러한 점을 호동이가 벼룩시장에 더욱더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열심히 참가하였으니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설을 같이 세워보자 하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호동이는 자신이 초콜릿을 산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벼룩시장을 연관짓지 않고 그저 블렌디드 러닝 수업만 진행하였다면 호동이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기소침하고 더욱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리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 법칙 수업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고 그랬더니 호동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학생들이 더욱더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해서 배움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 수업을 주제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학생의 삶과 성장을 위해서 평가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 주제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면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수업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평가를 농수산물 시장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세운 법칙이 실제로 사회에서 적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다양한 농수산물 관계자와 인터뷰를 나눈 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첫 번째로
학생이 자신의 자치에 대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진로와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향후에 판매자 혹은 수요자가 되어서 가격을 구매할 때 어떤 식으로 흥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지, 그 균형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성장을 위해서 저는 평가 내용을 두 가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번 수업 시간에 결론을 낸 법칙과 우리 농수산 시장에서의 운영 원리가 비슷하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잘 파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3명 이상의 관계자를 만나고 그들의 각각 다른 물품을 취급하지만 그들의 기업과 마인드는 같다는 그런 정의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수업 구상 시에 고민한 점과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수업 후에 배운 점, 이를 동료 교사와 어떻게 나누며 성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민한 점과 어려웠던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구상 시에 고민했던 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수요, 공급 단원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흥미도가 떨어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수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익숙하게 혹은 친근하게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생각보다 그리고 그 후에 수업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할 당시에 우리 배려 모둠의 친구들은 다 같이 학생들은 자료 조사를 할 때 빵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빵의 공급 법칙에 대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도한 바는 일반적인 물건의 공급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유도하였지만, 학생들은 오직 빵이란 영역에 한정되어서 공급 법칙을 설명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다른 영역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 자신과 익숙한 빵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후에 배운 점, 동료 교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잠시 생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 후에 배운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의 경험, 그리고 진로 경험에 대해서 많이 연관지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전에 배웠던 희소성, 그리고 학생들에게 벼룩시장이란 경험을 바탕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니 학생들이 더욱더 흥미있게 따라왔던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적절하게 비율을 섞어서 수업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동료 교사와 나눌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수업에서 도입부 혹은 동기를 유발할 때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수업에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료 교사와 함께 동료 교사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지 함께 융합 수업을 더욱더 구성해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